이게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톡톡톡 얘기를 해 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책이랑 영상으로 학습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랑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에너지도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뭔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 이뤄가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필라테스 센터 2개 그리고 블로그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 1월까지 순익 3천만 원 버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는 월 순익 1억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대로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목표 이루시는데 참고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야기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제 이야기 듣다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어,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커피챗이라는 걸 해보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커피챗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원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온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스레드 세계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스레드에서 커피챗 환영합니다. 커피챗 한잔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커리어 노마드 망형님이라는 분을 만났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낮에 남자 두 명이서 커피 시켜놓고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얻었습니다. 저도 커리어 망형님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네이버 인물 검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인물 검색이 ISBN 넘버가 있으면 작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썼던 그 전자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ISBN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네타리움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제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활동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 모네타리움이라는 그 이름을 검색해 보는 사람들은 정리된 정보들을 받겠죠. 그래서 훨씬 유익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사진이 빠져 있는데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커리어 노마드 망형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죠. 일단 약간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꿈꾸는 꾸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망형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 계속 풀어볼게요. 일단 망형님은 셀프 브랜딩 강의도 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블로그 대행이 아니라 그 사업 전략, 사업 기획 쪽에 가깝다고. 전 이 얘기가 엄청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인수한 다음에 그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높이고 그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기업들이 M&A를 하고 그 가치를 올리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한 큰 자각이 없었죠.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를 인수해 가지고 그 사업장의 가치를 올리고 그래 가지고 엑시까지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블로그 대행이 아니라 그런 쪽의 사업 전략과 기획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좀 바뀌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게 엄청 가치 있었었고요. 이게 사실 제가 회사에서 하던 커리어이기도 했어요. 제가 내년 4월쯤에는 확실히 공개를 할 텐데 일단은 IT 회사에서 신규 사업 개발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과대 출신이어 가지고 직접 코딩이나 이런 건 절대 못 하는데요. 순수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은 이제 파트너사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제일 많았고 필요하다면 협상도 하고 계약서도 보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제안이 왔을 때 그걸 검토를 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 내부 보고와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맡아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아직 블로그에서나 유튜브에서 그냥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아직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단계이기도 해서 내년에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더 재밌게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이쪽 부분이 강화되면은 저에 대해서 신뢰도나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공신력, 신뢰 이런 게 조금 더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회사 다니면서 뜬금없이 이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사실 제 개인적으로서는 내면에 그 레코드가 있는 겁니다. 내면에 그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했었고 결국엔 내 사업체를 꾸려서 나온 스토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또 블로그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강력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현재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겁니다. 고질적인 약점이 "그렇게 마케팅 잘하면 너가 사업하지 왜 다른 사람들 거 해 주고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마케터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타가 오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성과 측정이 엄밀히 말하면 엄청 정확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 하나를 썼다고 해서 고객의 문의 수가 뭐 바로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브랜딩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또 어느 다른 요소들과 겹쳐 가지고 문의가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는 당연히 다 같이 파이팅 넘치게 잘하지만 잘 안 될 때 그거를 방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라는 그 의구심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잘 안 될 때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업체를 직접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마케팅까지 합쳐 놓은 상태를 경험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그 일반적인 블로그 마케터들과 나를 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블로그 대행을 맡으면 그냥 저는 이제 다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들을 하나씩 얘기해 드릴 텐데 지금 친동생이 크로스핏 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동생도 센터를 창업한 건 아니고 그 자기가 다니던 체육관 박스라 그러는데 박스를 그때 당시 대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인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약간 인수 자문 역할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때도 필라테스 센터는 인수한 경험도 있었고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동생은 일이 끝나고 저한테 약간의 돈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블로그 대행도 맡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크로스핏 센터도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데 과정에서 제가 제일 신경 썼던 거는 동생한테 얘기한 게 "지분을 꼭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수 제안이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었는데 첫 번째 제안은 그 지분이 30% 정도 들어오는 제안이었어요. 그건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30% 가지고는 내가 이 센터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 못 한다. 그래서 그냥 "네가 돈 주고 그냥 거기서 일하는 그 이상한 형태의 구조다."라고 해서 말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첫 번째 거절은 제 얘기를 듣고 제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왔을 때는 그 1년 정도까지는 70%고 1년 뒤에는 그냥 100% 지분을 동생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팁을 줬는데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면 동생은 이 인수나 이런 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왜 저 사람 그 전 대표가 능력 있고 그냥 계속 같이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쪼끔씩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대요. 그리고 그게 엄청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1년 뒤면은 자기가 모든 동생이 지분을 다 가지고 오니까 '와 이거 있어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도움을 제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센터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인수해 가지고 시작하시는 원장님이 있으세요. 저한테 이제 블로그 대행 맡기고 계시는데 일에 대한 본질은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셨는데 운영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던 거죠. 그러니까 강사로서나 아니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능력치는 엄청 높으신데 센터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셨어 가지고 제가 초반에 또 그 인수를 할 때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인수 전후로 이제 필요했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전달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어떤 세무사님이신데 이번에 개업이 첫 개업이신 거예요. 그런데 전문직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무실을 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의 사업체를 가지는 거여 가지고 계속 이제 법인에만 있다가 홀로 나오면은 사업에 필요한 세일즈 부분이 엄청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책도 좀 추천해 드리면서 "세무사님 이렇게 해 보세요. 저렇게 해 보세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는 게 '내가 활동하는 범위가 블로그 마케팅보다 쪼끔 더 넓은 상태였구나.' 이걸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브랜딩을 쪼끔 더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게 때가 되면은 그림의 마지막 컷을 하나 맞추듯이 그렇게 좀 브랜딩을 더 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 저한테는 엄청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혼자서 계속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 제3 자의 눈을 빌려 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정말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계속 일하는 시간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거를 깨우칠 만한 다른 사람의 인풋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읽긴 하지만 그 책으로 얘기했을 때랑 사람과 사람이 직접 소통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미팅을 해 보는 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이런 거예요. 그 체험단 단톡방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팁도 주셨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강력한 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체험단을 블로그 지수 좋은 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업하기가 엄청 쉬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 관련된 분야의 그 블로그가 몇 정도 되시는 분들을 한 10 명만 알고 있어. 그래서 그 10 명을 어떤 한 시점에 한 센터의 후기를 쓸 수 있게 만들었어. 이러면은 사실 사업하기가 엄청 수월해지거든요. 왜냐면 검색을 하면 그 다 특정 키워드에 있어서 10 개의 포스팅을 다 내가 홍보하고 싶은 포스팅으로 다 깔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센터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힘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체험단 단톡방을 어떻게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네랩 자체적으로도 키우고 있는 블로그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라도 한 2-3개 더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 블로그 글을 써서 '검색 그 결과를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되게 좋은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학습력이라는 강의를 쪼끔 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강의들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모네 모음일지도 몇 번 얘기해 드렸었는데 뭔가 무료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비싼 강의를 듣는다고 항상 그만한 가치를 얻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강의든 그 받아들이는 나의 역량에 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받아들이는 능력을 올리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시작은 그거죠. 사람들이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도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고 그 커리어 노마드 마영 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2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고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책 역설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역설계를 하는 강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대행사 일은 진짜 25만 원짜리 전자책 하나 사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뜯어보면서 시작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 자체는 이제 클래스 101이랑 자유의진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의 강의들을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였고 블로그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대행사의 케이스는 이 25만 원짜리 그게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른 곳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만든 것들이었거든. 그래서 노마드 왕영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모네님은 어떻게 대행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자책 하나 사 가지고 그냥 해 봤어요."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강의가 이런 종류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라고 만든 건 맞는데 사실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절반 이상이잖아요. 70% 이상은 그냥 강의를 듣고 사장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끔 더 높은 확률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약간 메타 학습이라고 굳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콘텐츠를 쪼끔 이야기해 드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강의가 사장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첫 실행 아이템을 잡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뭔가를 시작하면 배우면서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실행할 목록 자체를 못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일 겁니다. '내가 쪼끔 더 배우고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내가 쪼끔 더 배우면 되지 않나? 내가 아직 자신감이 좀 부족해.' 이런 생각 때문에 선뜻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일단은 강의를 좀 긴 걸 들으셨다 하더라도 일단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100 가지를 배워도 진짜 딱 하나만 먼저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나 강의들은 엄연히 보면 그 시험을 치기 위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시험을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듣는 강의라고 하면은 사실 실천만 했어도 암암리에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 예를 들어 보면 페달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그 사실만 알고 실제로 밟아 보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 버는 활동들도 이거랑 훨씬 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내가 학습을 해서 뭔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느끼는 거를 이제 잘 정리해 가지고 강의나 형태로 강의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역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내가 실행을 하면은 그 중요한 것들 하나만 실행하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그냥 감으로 익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강의나 책의 내용을 뽑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역설계라는 책 소개 많이 드렸었고 이게 제 힘이라고 이야기 드린 책이 있는데요. 강의나 책을 보실 때 예시가 나오면요. 그걸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분석해 보는 게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강의나 부동산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그 경매 물건지 이런 거 예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라면 거의 경매 번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며칠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어느 지역에 낙찰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전부 한 번에 툭 찾아지면 너무 땡큐고 그게 좀 가려져 있는 경우라도 이걸 정보들을 조합하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낸 다음에 그 경매 정보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도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떼보면 거기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에 샀고 대출은 얼마가 나왔는지 매도는 얼마나 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를 얼마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 매수 시점의 시간으로 넘어가 가지고 실거래가 요즘에는 그 임대 실거래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꼭 그거랑 1:1 대응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있는 시세를 보고 '아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그게 다 자산이 되고 나의 간접 경험이 돼 가지고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도 했던 활동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경매 모니터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경매 사건들을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낙찰 케이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뭐 매매 호가, 실거래가 이런 식으로 써 두죠. 그러면은 음 이건 제가 실제로 입찰 검토도 했던 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블로그에 한번 기록해 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이런 여기가 가산에 있는 원룸짜리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인데 이걸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유형의 타입이 있으면 이 포스팅을 찾아가 가지고 낙찰 사례를 한 번 더 본 다음에 등기부 등본 떼고 '아 이 사람이 얼마에 그 대출을 받았구나.' 이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아 이 정도 대출 나오는가 보네.' 하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실력이 느는 거죠. 여기 보면 주차장 임대 공매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당 정자동 미켈란 셰르빌 경매 사건인데 이게 권리 분석적으로 엄청 특이한데 되게 위험했던 물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건 부동산 경매 더하기라는 책에서 본 사례인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공부를 해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딱 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재단 소유의 자산이 경공매가 나왔을 때 정부기관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책 보다가 '아 이런 게 있어?' 하고 얼른 이렇게 막 와서 써 놓은 거란 말이에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해 가지고 이게 안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날수록 내 실력이 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더 소개해 드렸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블로그 마케팅도 사실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블로그 강의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자기가 되게 성과 냈다고 하는 블로그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여줬다고 '아 그래 그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블로그를 보면 보통 그 블로그의 주인이나 블로그 제목이나 이런 거 가려 놓을 수 있거든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좀 보다가 일반적인 문장 말고 '아 되게 특징적인데.' 하는 거 문장 한 한두 개만 발견해 낼 수 있으면 그걸 그대로 검색하면 그 똑같은 포스팅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성공 예시라고 든 블로그를 찾아내면 그때부터 일은 쉬워집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넘겨보면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몇 회의 글을 썼는지, 분량은 어느 정도 썼는지, 글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 써보면서 이제 내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도 필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돈이 들지 않죠. 그냥 그 강의를 보면서 이제 예시를 취할 수 있는 센스만 있으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아끼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력 관련 강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팁들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엄청 생각나는 것만 대충 적어 놔서 와서 그렇지, 이런 거 말고 제가 쓰는 기술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날목 독서까지 붙여 가지고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아웃풋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되겠죠. 날목 독서도 유용하니까.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챗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을 지금 여기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게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톡톡톡 얘기를 해 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책이랑 영상으로 학습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영상은 일단 정보를 내가 인입을 한 다음에 그중에 있어 나한테 필요한 걸 고르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약간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효율이 잘 나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랑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에너지도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뭔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여드렸던 네이버 인물 등록, 그것도 바로 했죠.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 계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도 내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시간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에 참여하신 분들도 저랑 이런 종류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톡 주시거나,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또 커피 챗을 한번 해봐요. 만나면 좋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줌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연락 한번 주시면 두 팔 벌려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 엄청 부동산이랑 그 블로그 대행에 있어서 제가 학습했던 거를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시간에 도움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